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명당과 가짜 명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당이면 똑같은 명당이지 무슨 진짜 명당이 있고 가짜 명당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종각역입니다. 종각역 옆에 나가시면은 옛날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있는 종로타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 옛날 신신백화점이 있던 자리 스탠다드 차타드 SC 제일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이 두 자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명당혈이 있으면요, 반드시 옆으로 양쪽으로 수맥이 싸고 지나갑니다. 그래야만 땅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명당의 기운을 산기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이 천지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명당혈이 크면은 그 옆으로 싸고 도는 수맥도 굉장히 크고요. 명당혈이 이렇게 좁으면 싸고 도는 수맥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쪽에 이 종로타워는요, 옛날에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외정시대 때 한국의 제일 부자였던 박흥식 씨가 주인이었던 화신그룹의 모태가 됐던 자리고요. 그 건너편에는 화신그룹이 돈을 많이 벌어서 1955년에 세웠다가 끝내 문을 닫게 된 신신백화점이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로고가 옛날 제일은행 로고죠. 이 제일은행은 계속 적자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데 팔려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으로 팔려서 SC 제일은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을까요? 제일은행이요, 1929년 7월 1일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이제 공기업이 된 거죠. 공기업이 됐다는 건 주인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1950년 5월 한국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58년 12월에 제일은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인 2000년 1월 민영화 계획으로 지분 50.99% 그리고 경영권을 미국 투자회사 뉴 브릿지 캐피탈에 매각을 했습니다. 뉴 브릿지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 장사하는 데죠. 그리고 2005년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이 은행이 매각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제일은행은 계속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IMF 이후에 공적 자금 12조 5천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에 뉴 브릿지 캐피탈에 5천만 불, 당시 환율로 하면 한 700억 원에 이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조 5천억을 국민 세금을 넣어서 정상화해서 700억 원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외환이 없기 때문에, 달러가 없어서 그렇게 됐죠. 말이 참 많았었습니다. 어떤 정치권이 거론되고 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리고 2005년 뉴 브릿지 캐피탈이 스탠다드 차타드에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차액만 가지고 뛰어나간 소위 먹튀 논란이 됐었죠. 그런 은행입니다. 지금은 서울 종로 종각역 옆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기 사진을 어디 찍어 놓은 데가 있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옛날 제1은행 본점, 지금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그 석조 건물이죠. 이 건물인데요. 이 사진은 당시 제1은행에서 돌렸던 광고지 전단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건물은 제1은행이 그 당시 조선저축은행이었던 1935년 외정시대죠. 그때 지어서 1987년까지 본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고 여기를 본점으로 하고 있을 때까지 아주 전성기였죠. 여긴 신세계백화점이고 여기는 옛날 제1은행 본점 건물입니다.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두 다 둘러쌌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이고요. 여기가 중앙우체국, 맞은편이 한국은행. 이 자리가 옛날 제1은행 본점 자리입니다. 경복궁 뒤에 북악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맥우이, 그리고 남산하고 연결되죠. 남산은 하나는 성균관대학교 뒤로 해서 한 줄기가 청룡이 건너오고요. 하나는 대학로 뒤에 낙산으로 건너와서 남산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틀은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3호 터널이고 한 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이 옆에가 신세계백화점이죠. 이 뒤도 신세계백화점입니다. 노른자위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구 제1은행 본점 자리입니다.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지 위로 올리는지 더 하고 있는데요. 제1은행이 여기를 본점으로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호황이었죠.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구 제1은행 본점 바로 뒤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신세계백화점 새로운 건물이 있죠. 이 길은 신세계백화점 뒤로 통하는 그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혈이 넓게 내려와서 맺힌 그런 자리죠. 현재 본점으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 종각 옆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SC 제1은행 이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됐나요? 제가 그 제1은행 본점 인사팀 강의를 맡아서 했는데요. 그 당시 3시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에 필요한 관상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영업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사람은 관리 쪽으로 뛰어나고 등등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죠. 3시간 수업을 했는데 그 당시 강사료가 시간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물어봐요. 저희 은행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우 안 됐지만 이 자리는 누가 들어와도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심각해 하더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300만 원을 줬던 그 당시에 그런 은행인데요. 이 자리를 한번 평해보죠. 이 안국동 쪽에서 본 항공 사진입니다. 여기가 스탠다드 차타드 SC 제1은행이고요. 여기가 지금은 종로타워죠. 옛날 화신백화점이 있던 그런 터입니다. 이 화신백화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층 건물이었죠. 맨 꼭대기 층에는 화신극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천연색 칼라 영화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봤는데요. 이 화신극장에서 그 당시 일본에서 들여다 한국말로 더빙한 황금박쥐라고 하는 영화를 제 평생에 칼라 영화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워낙 촌놈이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새롭습니다. 이 화신백화점 이 자리는요, 조선시대 때 육의전 자리입니다. 육의전은 뭐냐면요, 독점적인 상업권을 부여를 받고서 국가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조달한 6종류의 큰 상점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조선시대 때 육의전터입니다. 박흥식 씨는 1903년생이고 1994년에 작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92세까지 사셨죠.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인데 친일파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기업에 장을 연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친일파 하면 뭐 고종황제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완용이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황제가 허가하지 않은 걸 했겠습니까? 이 고종황제는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리고 정말 호의호식, 아들 순종에 이르기까지 호의호식하다가 돌아갔죠. 박흥식 씨가 세웠던 백화점이 이 화신백화점이고요. 그 당시는 이 종로 길이 좁았고요. 종로통이 가운데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이 여기까지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건너편, 지금 제일은행 본점이 있는 자리는 이 앞에까지요. 이렇게 신신백화점이라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화신백화점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박흥식 씨가 길 맞은편에 신신백화점을 졌죠. 1955년에 졌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화신그룹이 잘못되기 시작했던 거죠. 먼저 화신백화점이 있던 지금 종로타워 앞입니다. 여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원래 여기는 조선재벌이었던 박흥식 씨의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돌려서 저쪽을 보시면 저기 신신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신에서 졌었는데 저기는 그 백화점이 되질 않아서 나중에 문을 닫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로타워, 옛날 화신백화점 자리는 아주 길상하죠. 그래서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혈이 강하죠. 여긴 수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옛날 화신백화점의 중심에 해당되던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번 가서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가서 그 지형을 살피고 몇 차례 가기 때문에 옷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수맥이 없죠. 그렇다면 건너편 스탠다드 차트하드 SC 제일은행이 있는 그 자리는 어떨까요? 이 자리는 옛날 의금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의 특별한 사법관청이었습니다. 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왕명을 받들어서 특별한 임무를 했어요. 왕명을 거역하거나 또는 왕의 심경을 거스르면 아주 잡아다 놓고 냉혹하게 고문을 하고 해서 죽기까지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나장이 250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위에 관료들이 있죠. 그래서 군사적 기능도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다가 지지고 고문하고 죽고 그랬던 그런 자리죠. 이 풍수에서는요, 터가 좋아도 그 이력을 봐야 됩니다. 그 땅에. 그런데 좋은 이력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옛날에 신신백화점이 들어왔는데 60년대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교복을 여기 1층에서 찾아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SC 제일은행 본점 건물은 어떨까요? 화신백화점을 하던 박흥식 씨가 여기다 신신백화점이라고 지었죠. 3층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전차 타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2층 반도 못 차보고 점포가 그대로 있다가 망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제일은행이 사가지고 본점이 여기로 들어왔는데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참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혈이 없습니다. 여긴 명당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맥만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물에 맥이 내려오는 것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빨간 꽃표는 종로타워로 내려오는 맥이고요. 이 파란 꽃표는 SC 제일은행 본점으로 내려오는 맥입니다. 이 종로타워로 내려오는 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종로타워 자리입니다. 그럼 혈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뒤에 쭉 다니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경복궁 옆에 옛날 양반 관리들이 사시던 북촌마을에서 건너오는 안국동 그리고 인사동 입구입니다. 여기 지금 동덕빌딩이라고 했는데요. 동덕빌딩 쪽으로 해서 혈이 내려가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인사동 쪽에 가시면 이 회화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율곡 선생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나무는 대략 한 400년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오래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자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혈이 상당히 있죠. 예, 여기는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저 건너편이 옛날엔 삼양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이 됐고요. 또 이쪽에는 공평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헐고 지금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라고 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되어 있네요. 저쪽 북악 쪽에서 이 뒤로 가면 안국동입니다. 그 안국동 북촌마을 쪽이죠. 내려오는 혈이 이렇게 해서 저쪽 종로타워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길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종로타워 바로 뒤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경복궁이고요. 여기는 북촌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많이 사시던. 지금 윤보선 전 대통령 가옥도 여기 있고요. 북촌마을로부터 혈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여기가 정독도서관이었고요. 맥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이쪽에 맺히죠. 이 산세를 좀 보시죠. 저 우이동에 있는 백운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낙맥이 뚝 떨어져서 내려오죠.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것을 기원자천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금낭경에 있는 원문이죠.
그 근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죠? 길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꾸불꾸불 와서 여기 경복궁으로 내려오고요. 한 줄기가 그 옆에 이 북촌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 오는 것은 어때야 되느냐면 길의 약분, 그 맥이 내려오는 것은 마치 달리듯이 내려와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죠. 이쪽이 땅이 여러분이 보실 땐 평지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맥이 도드록하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 오는 것은 이렇게 달리듯이 내려오고 기지약시입니다. 와서 멈추는 데는 이 주검시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고요하게 앉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고요히 앉은 듯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도 이 길을 중심으로 이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는 다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땅이 아주 고요하죠.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풍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저 하늘을 봐도 그냥 땅을 봐도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보듯이 땅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치 말이 달려서 내려오듯이 오는 거죠. 네. 힘차게 이렇게 옵니다. 와서 여기 말 그대로 용맥이 이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SC제일은행 본점으로 내려오는 맥을 보겠습니다. 이 뒤에가 북촌마을이죠. 이쪽에 내려오는 맥은 지금 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이 자리는 삼청동 계곡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수맥이 건너오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저쪽 건너편 북촌마을 옆 계곡에서 내려오는 데죠. 여기 혈이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긴 혈이 없고요. 수맥은 어떤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계사 앞에 있는 우정총국, 그리고 조계사 마당, SC제일은행 본점 뒤, 이런 순서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종 때 세워졌던 우정총국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된 날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홍영식 선생을 비롯해서 김옥균 선생 등이 그 개화사상을 붙고 일으킨, 말하자면 정변이죠. 정변.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터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혈은 없고요. 수맥을 측정을 해보죠. 이 수맥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이게 강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앞에가 저쪽에 조계사 일주문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맥이 조계사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 마당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내려가죠. 혈이 없네요. 이쪽으로는 수맥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뒤편으로 가봤습니다. 뒤편에 주차장이 있고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서만 작동을 합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거의 수맥에 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북촌에서 내려오는 명당혈은 이 종로타워로 오고요. 이 SC제일은행은 3분의 2 이상이 이 수맥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명당혈이 있으면 양쪽으로 수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 쓰거나 이런 데 쓰면은 자리를 잘못 잡아서 묘를 쓰거나 또는 집을 짓는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명당혈하고 수맥 그 앞에 있는 것을 앞전자, 입술순자, 그래서 전순이라고 그럽니다. 금난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사병상. 전순에 묘를 쓰면은 죽고 전쟁터에서 상한다. 상도 죽는 겁니다. 재물이 모두 흩어지고 절손이 된다고 합니다. 명당혈이 크면 클수록 수맥도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지금 종로타워는 이 바로 명당혈에 있습니다. 그리고 SC제일은행 본점은 이 수맥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로타워, 이 자리는 아주 명당혈이 강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유구이전이 있던 자리고요. 그리고 화신백화점이 들어와서 크게 번성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로타워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자리죠. 그런가 하면 이 옆에 있는 SC제일은행, 이 터는 저 삼청동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넓은 자리입니다. 게다가 또한 터에 대한 길상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은행이 1987년에 여기로 이사와서 버티질 못하고 마침내 외국계 그룹에 편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터는요, 앞으로도 새로운 주인을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